부산 지역의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마지막 퍼즐, 산업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산시와 정치권, 상공계 등이 전담팀까지 꾸려 총력 대응하고 있지만 정치권 장외 설전이 이어져 이번 정기국회 통과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이에 부울경 상공계와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연내 산은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데요. 산은법 개정의 전반적인 내용과 최근 상황들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해서 부산 지역의 정치, 또 행정, 시민사회 모두가 애쓰고 있는데 이 이유를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하도 많이 언급이 되어서 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도 되었고 해서 시민들께서도 많이 아실 텐데 산업은행 이전은 어쨌든 이 정부의 그 핵심 공약이었고요. 네. 또 이제 야당도 사실은 국제금융중심지구로 지정된 부산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 산업은행과 같은 산업은행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실은 간접적으로 공공금융기관이 산업은행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 약속했거든요. 여야가 사실은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미 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도 지금 1년 4개월, 5개월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완전하게 이전이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 그게 이제 법적으로 완성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게 되지 않아서 지금 상당히 이제 부산에서는 민관적 모두가 힘을 모아서 산업은행을 완전한 이전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은행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시중은행이나 이런 하고 다르게 소매은행 중심이 아니고 은행 중의 은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왕 중의 왕이라는 표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업은행은 국내외 대규모 투자라든지 뭐 공항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규모 투자 또 해외 금융기관과의 협업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이 부산이 국제금융중심지구로 지정만 되었지 사실상은 빈털털이다, 속빈강정이다 이런 그 비아냥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채울 수 있는 앵커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은행 이전은 향후 부산이 명실상부하게 국제금융중심지구로 발전할 수 있고 또 부산의 산업이 인근 울산 경남까지 나아가서 남부권까지의 기존 전통 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 이전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핵심으로 산업은행법 개정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어떻게 개정을 해야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산업은행법 4조에는 산업은행의 본사는 서울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옮기려면 법을 안 고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무단 위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업은행법 4조 서울에 둔다 하는 것을 지금 법안이 한 4개 정도 올라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뭐 그냥 대한민국에 둔다 또는 이제 부산에 둔다. 또 심지어 최근에 박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울경 그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의한 법안은 아예 부산에도 지금 문현 금융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제금융중심지구 거기에 둔다라고 아주 뭐 구체적인 부산 안에서도 당소까지 못 박았는데 어쨌든 서울이라는 부분들을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부산으로 명확하게 해놓는 게 좋고요. 그렇죠. 뭐 그거까지 뭐 대한민국에 둔다도 양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두면 그게 이제 부산이 대한민국이니까 옮기면 되니까요. 그 법을 지금 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산업은행의 이전은 확정이 되었고 이제 이전에 있어서 산업은행법 개정만이 남은 상황인데 현재 진행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행정적인 절차, 정부가 해야 될 국토교통부라든지 또 이제 지금 지방시대위원으로 출범했습니다만 바로 직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거친다든지 이런 절차는 이제 뭐 행정 절차는 지금 거의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법이 통과가 안 되니까 법이 상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당연히 이제 공약이니까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부산, 울산, 경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것을 법을 고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게 이제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 산업은행이 소재하고 있는 그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일부 의원들이 이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우선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래야 본회의에 넘어가는데 아직 이제 심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서 이번 국회가 지금 마지막 국회거든요. 정기국회가 21대에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국정감사가 한 10월 말까지 끝나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법안 심의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제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서
12월 달에 국회가 이제 완전히 종료될 시점에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도록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의 그 일부 반대 의원들을 좀 설득하고, 또 이제 노조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여러 가지 합리적인 지원책도 네네. 제시하고 또 설득하고 대화하는 이런 과정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산업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 여야의 이견 차이 뭐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제 이제 서울에 그 산업은행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거기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네네네. 분들은 당연히 그 산업은행이 이전하면 그 공백이 좀 생기고 또 주위에 좀 뭐 이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의 또 불만도 있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이제 서울이라는 데서 생활을 하던 이런 그 직원들 옮겨야 되는 직원들의 반발이 현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런 것을 하는 이유가 네. 지금은 서울은 단순히 하나의 지역이 아니라 그 서울이 대한민국처럼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지금 현재 뭐 서울 수도권에 우리가 면적은 11.8%밖에 되지 않는데 인구는 50% 이상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끊임없이 세금으로 국가 예산으로 그 많은 인원들이 출퇴근할 수 있도록 또 거주할 수 있도록 네.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또 광역철도 교통망을 깔아야 되고 네. 아무리 깔아도 지금 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방 소멸로 이어지고 우리가 세계 최고의 지금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이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배가 지금 침몰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네네. 배가. 네. 그런데 1등 선실, 여기서 내가 더 많이 있겠다. 1등 선실에서 내가 계속 살겠다. 이러면서 배가 침몰하는데 아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1등 선실에 너무 많이 뭐가 무게가 있다. 사람이 너무 많다면 2등 선실로 나누고.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위해서 산업은행에 이전하는 이 큰 대의, 이 배가 침몰하지 않게 만드는 이 부분은 국회의원이 국정을 다루는 분 아닙니까? 네네. 그 국가의 배가 제대로 항해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는 서울의 지역구 이런 데 연연하지 않아야 된다. 또 이제 노조도 당연히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문화, 교육, 주거 모든 시스템이 서울 위주로 되어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부산만 해도 마치 촌처럼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지만 실제 제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 그 직원들의 거주 만족도라든지 뭐 교육에 대한 만족도 이런 네. 게 70%, 80% 됩니다. 부산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설득하고 좀 더 이야기를 되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옮겨야 할 이유가 많은데도 그러면 산업법 개정이 계속 지지부진한 이유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산업은행 이전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국가의 우리 새로운 발전, 저출생 고령화를 극복하고 새로운 우리가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정책인데 이런 정책이 진지하게 논의되기보다는 이 전국 경색 때문에 뭐 인사청문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중요한 내용들이 깊이 있게 심의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여야 간의 지도부 간의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자꾸 이제 줄어들고 실종되다 보니까 또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은 결국 우리가 가덕신공항 관련 특별법 같은 경우도 지난 총선 전에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쟁취해냈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과정을 또 밟아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앞서 이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11월이라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1월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남아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산업법 개정이 이번 국회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문제가 발생하죠. 네. 다음 국회라는 것이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이제 뭐 5월, 6월 지나야 네. 원이 이제 구성되는 거거든요. 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실제 내년 상반기 지나버리고 그럼 내년 하반기 또 정기국회로 갑니다. 그럼 네, 벌써 네. 1년 늦어지는 거죠. 네, 네. 그럼 1년 늦어지면 이 정부의 임기가 절반 지나거든요. 네. 그래도 뭐 물론 이제 국회 구성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사실상은 이게 완전히 옮기지는 못하고 행정 절차는 밟아놓은 상태고 어정쩡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추진 동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 법 통과가 돼야 된다. 그리고 내년 글로 가면 자칫 잘못하면 산업은행 자체가 실종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산업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정치권과 상공계 또 민간이 힘을 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 6월에 조직도 출범했죠.
네, 대표님도 여기에 힘을 보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조직인지 또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산업은행을 이제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그 뭐 시민사회 단체만이 아니라 또 부산시 네. 또 지역 정치권 이 모두가 이제 뭐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네.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이제 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이제 민, 관, 정 네. 태스크포스 TF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그 6월 16일 날 출범을 하고 첫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 15일 날 2차 회의를 했는데요. 조금 이제 진전도 있고 내용을 깊이 있게 이제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시에서는 이제 시장, 부산시장 박영준 시장 그리고 또 이제 경제부시장 네.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은 지역원이 세 분이니까 세 분 다 이제 박재호, 최인호, 전재수 다 네네. 이제 돼 있고요. 국민의힘은 5분이죠. 김도읍 의원, 네네. 서병수 의원, 그다음에 박수영 의원, 김미곤 의원, 정동만 의원 이렇게 5명으로 돼 있고 시민사회에서 이제 지방부 균형발전 시민연대 상임대표인 박재율 저와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부산 경실련 공동대표 한 분이 같이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국회에서 입법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논의를 지금 이제 조금 1차 회의 때보다는 2차 회의에서는 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도 좀 나눴고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거기서 계속 가동되면서 서로 이제 협업 체계, 협치 체계를 가지는 게 되겠죠. 네, 구성원들을 들어보니까 좀 여야 국회의원 모두 다수 포함된 걸로 네, 좀 네. 보이는데요. 그러면 좀 현재 사는법 통과에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여야의 이견 차이가 조금 해소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전반적인 회의 내용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을까요? 물론 이제 이 아주 전략적인 부분이 있어서 네. 제가 자세히 다 말씀은 좀 못 네, 드리겠는데요. 전략은 원래 다 노출하면 안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국회 분포를 보면 네, 149석이 이제 과반입니다. 네, 네. 149석 만약에 표결에 들어간다면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의석수 빼고 뭐 빼고 하면 이번에 박지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10분의 의원은 당연히 이제 찬성하겠죠. 그럼 네. 이제 빼면 27표가 필요해요. 27표. 네. 그 이제 그 27표 중에는 지금 무소속 의원들도 좀 있으니까 그 중에 뭐 네. 또 찬성하는 의원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민주당 의원 중에도 그 27표 뭐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30표 이상 좀 더 네. 확보해야 되겠죠. 네. 이제 그런 전략을 구체적으로 지금 물론 이제 이전에 정무위원회 통과가 우선이기 때문에 네. 정무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수도권 의원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이제 좀 설득하고 설명도 하고 자리도 마련하고 뭐 이런 과정을 이제 밟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10월, 11월 거치면서는 각 당의 뭐 대표 또 이제 특히 민주당의 원내대표라든지 네. 정무위원들도 만나고 또 자리도 해서 설득도 하고 문제 제기도 하고 시민들의 뜻도 전달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정무위원회 통과와 미지의 27표 이상 확보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국회에서 막힌 산업은행 이전이 부산에서 좀 활로를 뚫는 모양새이기도 한데요. 네. 지난 9월 26일에 불경 경제계와 학계 시민사회가 모인 추진협이 출범했습니다. 네, 네. 앞서 언급했던 산업은행 민관정 TF와 이번 추진협은 그럼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정식 이름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 시민추진협의회입니다. 네. 지난 이제 9월 26일이죠. 바로 설 연휴 전에 출범을 했는데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업은행 이전 민관정 TF는 부산시 또 정치권이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시민추진협의회는 정치권과 부산시 관하고 행정은 말고 상공회의소를 아무래도 상공계가 가장 이제 직접적인 또 네, 관련이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상공계를 중심으로 해서 네. 우리 시민사회 단체 그다음에 학계, 대학 총장들 분들 학계는 사실은 이게 산업은행 같은 게 이전되고 하면 지금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또 청년 유출 이런 거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은행 같은 게 오면 관련된 기업 또 해외 기업도 유치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좀 더 활력이 있고 청년들도 또 더 머무르게 되고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네. 의미에서 대학도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3주체가 좀 중심이 되어서 꾸린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치권하고 시는 또 이제 전략도 짜고 협의도 해서 또 나름대로 중앙정부라든지 또 국회 또 활동을 다 하겠습니다만 시민사는 시민사회대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네. 우리가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추진하는 과정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시민들께서 좀 체감을 하실 텐데요.
그런 과정을 밟아서 뭐 서명운동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이제 메시지도 보낼 수 있을 거고요. 또 그 의원들을 찾아가서 좀 호소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이런 다양한 또 그 민관정 TF에서 직접 하기 어려운 또 일종의 역할 분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예. 뭐 그런 차원에서 출범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대표님은 이번 추진협의 출범 목적과 계획이 산은법 개정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계시는지, 또 추진협 출범의 의미를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걸로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를 상공계와 시민사회 학계가 이렇게 연대해서 출범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네네. 우리가 어떤 그 시민운동을 하거나 뭐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거나 대국회 요구를 할 때 이렇게 상공계와 대학 총장 분들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의미고 또 이것은 그만큼 정치권에서도 국회에서도 무게 있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벌써 이미 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그렇죠. 다 이제 정보를 들을 테니까요. 또 이번에 의미 있는 것은 울산과 경남의 상공회의소 회장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만이 아니고 부울경 전체가 사실은 함께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정치권이나 국회에 주는 메시지는 더 강렬하겠죠. 더 호소력도 있고 설득력도 있겠죠. 뭐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관한 타당성은 용역으로 이미 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왔지만 일각에서는 본사만 있을 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사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부산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뭐 저희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보도가 다 되었습니다만 그 용역 결과 중에 아주 최소의 기능만 남기고 전체적으로 전부 다 옮기는 것을 채택하기로 이미 정부에서는 행정 절차를 그래 밟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건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법이 산업법이 개정이 되고 그러면서 행정 절차도 그렇게 함대로 그대로 되도록 우리가 이제 감시도 하고 또 촉구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또 협조를 해야 되겠죠. 부산시 차원에서 특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전해야 되는 그 직원들 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아무리 100번 양보하더라도 자기 생활 터전을 옮겨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부산 시민들이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뭐 그렇게 본다면 산업은행의 본사 이전이 자칫 잘못하면 이게 껍데기만 오는 거 아니냐, 또 절반만 오는 거 아니냐, 실제 본사 기능, 중추 기능은 서울에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불식할 수 있는 과정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사는데 이제 노조, 직원 노조들의 반발도 많지 않습니까? 계획은 따로 있으신가요? 지금 부산시에서 이제 물밑에서도 그렇고 많은 지금 제시도 하고 그동안 좀 대화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 학자금 문제라든지 또 특히 주거, 부동산 문제, 이게 서울하고 부산하고 부동산 가격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들이 돈을 무슨 수억씩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다만 이제 그 분양 이런 데 일정한 인센티브 같은 걸 좀 주어서 물론 우리 시민들께서 일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저렇게 특혜를 줘도 되는 거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산업은행이 가지는 그 상징성 그리고 그 우리가 만약에 부산에 있다가 부산에서 어디로 옮긴다 하면 만약에 우리가 반대하고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런 인센티브 같은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 범위라는 것이 무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한적 범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요. 부산이라는 도시가 국제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서울보다 살기는 좋은 것 아니겠어요? 바다 있죠, 산 있죠, 강 있죠. 그래서 오히려 와서 살아보면 야 여기를 왜 빨리 안 왔을까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앞으로 해나가야 되겠죠. 실제로도 그렇게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산은법 국회 통과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은행법 개정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궁극적 목표가 수도권 일극화의 해소와 지방의 균형 발전인 만큼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한 부울경 상공인과 시민사회의 조직적인 목소리에 부산 시민의힘 역시 보태지길 바라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